안녕하세요. 신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뉴진스와 관련해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촬영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몰랐고,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사랑을 해주신다면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네.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더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변호사님. 뉴진스 얘기가 거의 1년 동안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최근에는 어떤 법원 결정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대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뉴진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저는 그냥 뉴진스가 너무나 귀한 황금오리가 되어서 이 황금오리를 누가 갖느냐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사실은 뉴진스 황금오리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주위에 나쁜 어른들이 네, 그 나쁜 어른들 때문에 뉴진스까지 같이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교육을 잘했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른들이 나쁜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어른들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왜 대체 국회에 그죠. 나와야 국회에도 되고, 나왔고 그쵸? 법원에도 나왔죠. 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그 다툼에 누구 편을 들 거냐 본의 아니게 선동질이 되고 결국에 누구 편에 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전 대표의 또 이제 편에 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됐고 1차 결과물로 최근에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네, 결국에는 변호사님의 바람과 달리 이제 더는 이제 노래를 발표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가처분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결정이잖아요. 네.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불복을 했죠? 네, 불복했죠. 사실 이게 가처분이라서 본안 판단도 아니어서요. 여기서 판단을 받는 게 완전히 구속되는 건 아니죠. 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해서 활동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본안 소송 가서 판단도 받으실 수 있고 한데 그래도 1차적으로는 뉴진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힘이 많이 빠지시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빠지지 않았고요. 이 불굴의 뉴진스 팬. 네, 이럴수록 전투력이 불타오르죠. 네, 밟으면 밟을수록 살아나는 알겠습니다. 같이 더 굳세지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뭐 굳세지려면 또 이기려면 뭐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내용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 뭐 판결문을 입수했어요, 그죠? 네, 오늘 입수했고 우리 뉴진스 팬님 신 변호사님께서 판결문도 좀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봐봤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뭐 여타 다른 사건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다르진 않지만 단순히 이제 팬이라는 이유로 정말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않아요? 네. 팬이라는 이유로 좀 더 열심히 보긴 했어요. 네. 열심히 보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판결문을 본 이상 그 전속계약이라는 게 뭔지 왜 해지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해지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근데 그거랑 활동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인지 우리 신 변호사님. 이 판결문에 이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 보셨나요? 내용을 받고 전속계약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노예계약이 아닌가 현대판 노예계약 현재판 노예계약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서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혹은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해도 못 나가게 손과 발에 묶어놨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고요. 근데 변호사님 생각해 보시면 다른 계약도 계약 체결 기간 동안 손발을 묶어두는 건 마찬가지예요. 상하 건물 임대차 계약도 이제 체결되면 이 10년의 갱신권을 이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전속 계약만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유를 조금 제한한다. 계약에 구속시킨다라는 부분은 이 전속 계약에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계약에도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신 변호사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이 전속 계약이 다른 계약보다 좀 더 강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라거나 이런 목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너는 위약벌로서 연예 기간과 상관없이 2년 동안 매출액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좀 강력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계약보다 좀 더 강력한 마치 노예 계약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보면 다른
다른 사람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이런 행위를 들으면 채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다른 기획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계약보다 좀 더 구속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좀 사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나쁜 계약이다? 나쁜 계약. 맞습니까? 나쁜 계약이다? 나쁜 계약이다. 아, 근데 또 나쁜 계약이라고 단언을 하기 전에, 변호사님 단언하기 전에,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계약을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성격상 기획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련의 가수들의 행동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국 멤버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데뷔한 뒤 인기를 얻어서 한국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으로 가신 다음에 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중국 시장이 너무 크고 탄탄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뉴진스 전속 계약을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건 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뉴진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그들의 잘못을 이 계약에 반영했다라는 것은 사실 타당치 않아요. 타당치 않다. 우리 이제 사회는 이제 법에 기초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정해진 법은 지켜야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상가 임대차 계약도 결국에 구속하는 거 아니냐. 그 계약이랑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상가 임대차 계약과 전속 계약, 좀 다른 점은 아티스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예술들은 우리가 문자나 뭐 이런 것들로 좀 뭐 정형화해내기가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내 개인의 인격권이라고 표현하죠.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격권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그쵸, 이제 계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돼요. 지켜줘야 되지만 우리 법에는 계약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 사회 상규에 반한다라는 그렇죠. 취지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결국에 뭐 대면하지 않아도 체결할 수 있는, 뭐 미래를 보고 임차인 너 미래가 유망하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고 투자 가치를 보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신뢰관계는 되게 중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나쁜 어른들의 어떤 행태들 때문에 나쁜 어른 또 나왔네요. 결국에 이 계약이 이제 무효인지, 예를 들어서 혹은 어떤 해지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일단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악법이라고 계속 이제 우리 이게 신변호사님 악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계속 이렇게 네, 악법도 확고한 법이라는 입장. 건데, 그 전제하에서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계약을 합법적으로 네, 무효화시킬 수 무효시키는 건 진짜 무효되거나 뭐 해지되거나 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내 주장을 입증할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뉴진스 이의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뉴진스는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뭐 저만의 생각이 또 있긴 한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뉴진스는 뭘 주장을 했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뉴진스가 11개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변호사님, 이 판결문에는 가명으로 나왔어요. ADC라고 나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니진 프로듀서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듀싱을 못하게 한 게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매니지먼트로서 매니지먼트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과 그 외에 뭐 하이브 소속 다른 그룹으로 뉴진스의 고유성이 대체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상세히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뭐 미니진 대표가 해임이 돼서 프로듀싱 업무를 하게 되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전속 계약에서 약속한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듀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하이브가 노력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적시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 해지 사유 중에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변호사님이 동의하는 해지 사유가 있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해지 사유이다.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다. 다 아, 역시 문제가 있죠. 우리 신 변호사님을 제가 뭘로 보고. 네, 다 문제가 있죠.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민희진 프로듀서. 네. 그 분이 해임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와 소속사 간의 사실 다툼이었잖아요. 그리고 뉴진스는 소위 뭐 민희진이 키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좀 아끼는 아티스트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뉴진스가 이제 표면 이후로 이제 드러난 건데 그 정도로 사실 대중적으로도 민희진 그 프로듀서와 뉴진스 간에는 그 유대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이들을 키워냈고 시장에 내놨고 더 넓은 시장으로 혹은 더 발전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목이 메네요. 아, 우리 주변에 어떡하지? 안타깝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일관된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의 원동력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뉴진스의 어떤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속 계약 내에 민희진을 대표로 혹은 PD로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형식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이런 문화예술 어떤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문화예술의 특수성상 민희진 프로듀서의 보유 능력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계약 법리상으로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계약의 권리 의무 규정이냐라는 논란은 항상 있잖아요. 기재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제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리 의무의 내용으로 이제 포섭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 민희진 프로듀서가 결국에는 어도어, 하이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매니지먼트사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계약이 그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계약인가? 민희진 프로듀서를 너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약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일련의 사태에서 그 기획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서 무언가를 더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아요. 그게 그 이후의 부분은 마치 뭐 이순신이 백의종군하는 부분까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을 계약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잘못은 기획사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다툼에 뉴진스를 끌어들인 것이 이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한들 뭐 이 사람의 대우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 하지만 여기에 예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항고심이죠. 여기서 면밀히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음반 갈아치기 얘기도 나와요. 글쎄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시에, 그럼 나도 더 치고 들어가야 된다.